1편, 다정한 남편, 무심한 아들. 가람씨, 다녀왔어요. 와서. 유치원 차는. 애들 오늘 간식은 뭐래.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 있던 가람이 벌떡 일어나 달려나갔다. 그는 퇴근한 아내의 손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40을 간 넘긴 그의 얼굴에는 아내를 향한 다정함과 연륜이 주는 편안함이 가득했다. 그는 소문난 애처가이자 두 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친구 같은 아빠였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저만 칭찬했어요. 작은 딸이 달려와 그의 다리에 매달리자 가람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려볼에 입을 맞췄다. 그의 집은 늘 이렇게 따뜻한 웃음소리와 다정한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그에게 넌지시 물었다. 어머님께는 전화 드렸어요. 그 한마디에 가람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순간 옅어졌다. 오늘 바빠서 깜빡했네. 내일 하지. 벌써 일주일 넘었어요. 어머님 기다리실 텐데. 아내의 잔소리에 그는 마지못해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표정은 즐거운 놀이를 하다가 숙제를 마주한 아이처럼 미묘하게 굳어 있었다. 몇 번이 신호음 끝에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니 순정미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람이니, 엄마, 별일 없지. 그냥 잘 있나 전화했어. 그의 목소리는 아내와 딸들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달랐다. 애정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두껍고 서먹한 공기가 흘렀다. 통화는 5분을 넘기지 않았다. 건강은 어떠신지, 식사는 하셨는지, 용돈은 부족하지 않으신지, 아들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담긴 질문들이 오갔고 늘 그랬듯 다음에 한번 들를게라는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마무리되었다. 전화를 끊은 가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아내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우리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이고 아빠인데 왜 어머님께는 늘 그렇게 무심한 아들이에요? 무심하다니. 나름대로 챙겨드리고 있잖아. 아니요. 당신은 지금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지 사랑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의 날카로운 지적에 가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 말이 맞았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어려웠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늘 어딘가 슬퍼 보였다. 함께 웃고 있어도 그녀의 눈은 늘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그 깊은 슬픔의 강을 건너 그녀의 마음에 닿아 본 적이 없었다. 그 강 앞에서 그는 늘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성일 뿐이었다. 2편, 늙어가는 어머니, 보이지 않는 벽. 수화기를 내려놓은 순정은 한참 동안 거실 창가에 서서 어둠이 내린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아들의 목소리는 반가웠지만 그 짧은 통화가 끝난 후 밀려오는 공허함은 더욱 컸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에게 닿기 전에 늘 어떤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차갑게 식어버린다는 것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그녀의 시간 속에 멈춰 있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그녀가 10년간의 꿈속에서 받았던 방송 대상 트로피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물처럼 놓여 있었다. 서재에는 그녀가 작가 홍순정으로서 살았던 시간의 증거인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다. 그리고 안방의 낡은 장롱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는 남편 섭의 유일한 흔적인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두 개의 현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비밀이야말로 그녀와 아들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의 정체였다. 그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너의 아버지가 평범한 실종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위대한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 어머니가 그저 평범한 늙은이가 아니라 한때 세상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위대한 작가였다는 사실을.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꿈을 꾸는 동안 내 아빠는 10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단다. 내 아빠는 자신의 존재를 지워 나에게 또 다른 인생을 선물했단다. 그 잔인하고도 비현실적인 진실을 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녀의 비밀은 남편이 남긴 숭고한 사랑의 증거이자 아들과 자신을 갈라놓는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녀는 늙어가고 있었다. 무릎은 시큰거렸고 기억은 희미해져 갔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아들에게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자신의 진짜 인생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알 수 없었다. 순정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들었다. 사진 속에서 젊은 섭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그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가람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데 당신 없는 세상에서 나는 아직도 길을 잃은 아이 같아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잃어버린 그날의 슬픔 속에서 홀로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더 높고 두껍게 굳어가고 있었다. 3편, 아내의 조언. 그날 밤 가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가 던진 무심한 아들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그를 괴롭혔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가? 물론 사랑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늘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안전한 의무의 울타리 안에서만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가람에게 아내가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어젯밤 제 말 때문에 마음 많이 쓰셨죠? 미안해요. 당신을 탓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아니야. 내 말이 다 맞아. 가람은 쓴웃음을 지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어머니는 늘 슬퍼 보이셨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무언가 그리워하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내가 무슨 말을 걸어도 그 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꾸 어머니를 피하게 된 것 같아. 그의 솔직한 고백에 아내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현명했다. 여보, 당신은 지금까지 아들로서 어머님을 대하려고만 했어요. 아들로서 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물론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어머님께는 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홍순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명의 여자이기도 해요. 남편을 잃고 수십 년을 홀로 외롭게 살아온 여자. 지금 어머님께 필요한 건 용돈을 보내주고 건강을 묻는 의무적인 아들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냥 말벗이 되어줄 다정한 남자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다정한 남자라니. 가람은 아내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한마디를 건넸다. 어머니와 데이트를 하세요. 데이트. 가람은 기겁했다. 어머니와 데이트라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조합은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물론 진짜 연인들의 데이트는 아니죠. 아내는 웃으며 설명을 이었다. 당신이 저랑 하듯이 혹은 나중에 우리 딸들이 커서 아빠랑 하듯이 어머님을 늙은 엄마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대접해드리라는 거예요. 낡은 집에서 나와 예쁜 옷 입고 영화도 보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밥도 사드리고 그리고 물어보세요. 아들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서 한 명의 어른으로서 젊었을 때 꿈은 뭐였는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녀의 지나온 삶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해주세요. 아내의 조언은 가람에 굳어있던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그에게 그저 슬픈 어머니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자신이 모르는 눈부신 청춘이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있었을 터였다. 그는 지난 40년간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사편, 망설임, 그리고 용기. 아내의 조언은 명쾌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가람은 다음 날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손에 전화기만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수십 번.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당장 전화해. 더 늦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얼마나 황당해하시겠어. 괜히 어색해지기만 할 뿐이야. 그의 망설임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와의 어색한 침묵이 두려웠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허둥댈 자기 자신의 모습이 두려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내어 다가갔을 때 어머니가 또다시 그 보이지 않는 벽 뒤로 숨어버릴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수십 년간 굳어진 관계의 관성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했다. 그는 퇴근 후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 딸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 속의 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 아이들이 자라 자신을 그저 돈 버는 아빠로만 혹은 무뚝뚝한 늙은이로만 기억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플까. 자신도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그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었다. 그렇다면 어머니에게 자신은 어떤 아들이었을까? 그녀의 기억 속의 자신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서둘러 끊고 1년에 몇 번 돈 봉투 하나만 툭 던져주고 가는 무심한 아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그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가람이니 이 시간에 웬일이냐. 무슨 일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걱정이 먼저 앞서 있었다. 아니 엄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고 그냥. 가람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주말에 혹시 시간 괜찮아? 나야 늘 시간이 있지. 왜? 그게.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아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랑 데이트할래. 엄마. 영화도 보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긴 침묵이 흘렀다. 가람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괜한 짓을 했다고 후회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녀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그가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수줍은 소녀 같은 목소리였다. 나랑 네가 왜? 그의 용기는 마침내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5편 어색한 전화, 더 어색한 약속. 나랑 네가 왜?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람이 평생 들어왔던 무뚝뚝하고 슬픔에 잠긴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고백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수줍은 소녀의 목소리였다. 가람은 당황했지만 아내의 조언을 떠올리며 애써 대화를 이어갔다. 왜긴 왜야. 그냥 아들이 엄마랑 데이트하고 싶어서 그러지. 내 처가 시키더냐. 어머니의 날카로운 반문에 가람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전곡을 찔린 탓이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이 제대로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더라고. 맨날 집에서 TV 보면서. 그는 필사적으로 서툰 진심을 쥐어짰다. 그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수화기 너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데이트는 뭘 하는 건데? 영화 보고 밥 먹고 뭐 그런 거지. 내가 좋은데 알아볼게. 토요일 괜찮아. 점심때쯤. 나는 괜찮지. 나는 늘 집에만 있으니까. 그녀의 대답에 가람은 또다시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렇게 약속한 거다. 내가 토요일 정오에 집 앞으로 데리러 갈게. 그때까지 예쁜 옷 입고 준비하고 있어. 알았지? 예쁜 옷이라는 말이 스스로도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럼 그때 봐, 엄마.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딸깍, 전화가 끊겼다. 가람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마치 수십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킨 것처럼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그는 해냈다.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약속을 마침내 잡아낸 것이다. 한편 순정은 전화기가 끊어진 후에도 한참 동안 소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이 잊고 있었던 젊은 시절처럼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다. 아들과의 데이트,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토요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녹슨 시간 속에 멈춰있던 낡은 괴종시계가 다시 째깍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 6편, 데이트 전날 밤. 데이트를 하루 앞둔 금요일 밤. 가람과 순정은 각자의 공간에서 똑같은 설렘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가람은 거실에서 신문과 잡지를 뒤지며 데이트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어떤 영화를 좋아할지,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그는 결국 최신 흥행작 대신 80년대의 낡은 멜로 영화를 재상영하는 작은 극장을 예약했다. 그리고 식당은 시끄러운 패밀리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한 한정식 집을 골랐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요. 아내가 그의 곁에 다가와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냥 평소에 나한테 하던 것처럼만 해요. 당신은 원래 다정한 사람이니까. 아내의 격려에 가람은 조금 용기를 얻었다. 그는 내일 입고 갈 셔츠를 고르며 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어린아이처럼 머릿속으로 대화를 수없이 연습했다. 같은 시각 순정은 자신의 방에서 수십 년간 닫혀있던 낡은 장롱 문을 열었다. 장롱 안에는 그녀가 작가 홍순정으로서 살았던 10년의 꿈의 시간들을 함께했던 화려하지만 이제는 촌스러워진 옷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옷들을 차마 꺼내 입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옷들은 남편 섭이 사라진 현실의 그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눈부신 과거의 유물이었다. 그녀는 대신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남편 섭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그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내일 우리 가람이가 나랑 데이트를 한대요. 믿어져요.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나 컸어요. 당신이 지금 곁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들과의 설레는 약속은 동시에 남편의 빈자리를 더욱 아프게 후벼 팠다. 그녀는 내일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 슬픔 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기억 속에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되살려주어야겠다고. 그녀는 수많은 옷들 중에서 가장 화려하지도 가장 초라하지도 않은 단정한 보라색 원피스 하나를 꺼내 옷걸이에 걸었다. 그리고는 잠든 손주들에게 선물 받은 낡은 브로치를 옷깃에 조심스럽게 달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밤 속에서 내일의 어색한 약속을 향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트가 아니었다. 아들에게는 어머니를, 어머니에게는 아들을, 그리고 서로에게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기 위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약속이었다.